말띠 중에서 1954년 갑오생이 있는데, 말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말띠가 용의 해를 보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12지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축, 인묘, 진, 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 사, 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 용을 만나서 뱀을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만나는 것을 상문 조객 중에 조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뱀을 중간에 건너뛰는 것을 격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띠가 용띠해를 만나게 되면 약간 답답한 구석도 생기는 게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모두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객과 격각이 겹치게 되면 일을 진행하다가 희한하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띠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노력을 투입하고 약간 정밀하게 진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이렇게 조객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말띠 중에서 주변의 어르신들 중에 혹시 연로하신 분들이 있다거나 주변 친지나 아니면 이제 지인들의 부모님, 이런 식으로 곡사라든지 초상에 대한 이런 소식들을 자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본인도 우울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용띠를 만나게 되면 원래 말은 굉장히 밝은 기운이고, 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용띠를 만나게 되면 수가 굉장히 약화돼서 특히 말띠 여러분들 중에 신장이나 방광,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나 아니면 이제 난소와 같은 혹은 유방 쪽이 안 좋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갑진년에 건강검진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좀 더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954년생 갑오생 같은 경우에는 자, 상당히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용을 보게 되면 갑은 오행으로 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는데, 이 목이 토를 이렇게 극해서 재물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다가 요 진이라는 글자는 플러스가 되고 요 갑이라는 글자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플러스를 본 재물을 우리가 이제 보통 편재라고 해서 약간 투기성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약간 의외의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변동성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갑을 봤는데 갑이 곧 돈과 함께 온 것이니까, 이렇게 갑오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원래 알던 인물들, 본인과 유사한 인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돈 벌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오를 기반으로 보면 화생토 하는 것이니까 활동성이 증대되고, 비즈니스적으로 활동성이 증대되고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용을 보게 되면 격각이면서 조객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활동성이 증대되더라도 중간에 부딪히는 것이 없는지 잘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해서 전진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오생이 용띠를 본 것은 기본적으로 재물에 해당하는 기운이 들어왔는데,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데, 다만 일을 진행하다가 약간 걸림돌이 있더라도 자신을 믿고 전진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966년생인 병오생이 있습니다. 자, 병오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목은 이렇게 화를 생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을 돕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조력자를 만난다거나 후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만약에 병호생이 본인의 팔자에 수가 원래 있었고 특히 천간에 임수라던가 이렇게 계수라는 글자가 드러나 있는 분들,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계수가 좀 더 유리한데, 갑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고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좀 더 인정받거나 승진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이라는 글자는 이 병이 볼 때는 목에 해당이 되고, 이 목은 자신보다 윗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격각을 만들어내고 조객이 되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국사초상이라던가 선배라던가 이런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지간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약간의 슬픈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기운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렇게 격각이 됐을 때는 서로 뭔가 진행을 할 때 약간 부딪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특히 병호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인 선배랑 뭔가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병호생도 마찬가지로 임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특히 남자 같으면은 방광 같은 곳에 좀 유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자는 특히 자궁에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1978년생인 무호생이 있습니다. 자, 무호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갑은 목에 해당이 되고, 이 무라는 글자는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관운을 본 것입니다. 특히 이 천간에 해당하는 관을 록관이라고 하는데, 1978년생 무호생이 조직의 변화 변동을 꾀했다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조직으로 이동 변동하고 싶을 때 실제로 갑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상론으로 보더라도 이 무라는 글자는 큰 산이나 큰 평원 같은 거로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갑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그곳에 기둥을 세우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게 되는데, 약간 유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호생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갑을 만나고 진을 만나게 되면 특히 임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화되니까, 왜냐하면 수는 수생목해서 갑한테 에너지를 나눠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임수는 진을 만나면 굉장히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호생 중에 변동성 재물을 벌려고 하셨다거나, 특히 이제 무호생 중에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무호생들 중에 굉장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갑진년에 주식과 같은 그런 투기성 재물을 벌기가 수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지만, 무호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의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무호생이 만약에 본인의 활동 영역을 통해서 변동성 재물을 번다거나 개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 고정비를 줄이고 좀 더 이제 돈을 아끼고 약간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호생이 있습니다. 1990년생 경호생 같은 경우에는 갑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것은 곧 경이 볼 때는 재물에 해당이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를 경이 보게 되면 좀 더 본인이 사회적으로 점차 성장하는 기운을 본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할 때 돈을 번다거나, 특히 이제 이 갑이라는 글자는 변동성 재물에 해당해서 경호생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와중에 인센티브라던가 아니면 성과급을 번다거나,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 재물을 벌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갑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는데 경은 이미 이 아래에 오라고 하는 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사회활동은 왕성하게 되고 돈을 벌더라도 의외의 압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호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타개하고 실제로 본인이 좀 더 공부하고 그릇을 키우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남들한테 약간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듣고 넘길 수 있는 대범함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진과 오가 격각이 된다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 때 약간 부딪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헤쳐나가고 연구하게 되면 상당한 재물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02년생 42년생이 되시는 이모생이 있습니다. 자, 이모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이미 볼 때 수생목 하는 것이니까 나무를 키워서 불을 만들어낼 장작을 위한 그런 해로 삼으면 굉장히 좋고요.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실질적으로 임생이 볼 때는 약간 쉬어가면서 뭔가 활동을 증대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고 뭔가 활동 방향을 수정하고 실제로 그런 해가 되는 그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4년 즉 뭐냐면 이제 을사년 2025년을 만나게 되면 사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볼 때는 재물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구조가 되고 이 을이라는 글자는 이미 볼 때 갑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본인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남들한테 드러내고 노출하면서 돈을 버는 계기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즉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서 활동에 있어서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이때 약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이모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라고 하는 글자를 이미 임생이 깔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이미 깔고 앉아있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뱀의 해를 만나고 곧 말의 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모생한테는 상당히 재물이 두터워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갑진년은 본인이 잠깐 쉬어가고 활동을 통한 약간 수정, 활동의 변동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전환점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42년생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임이라는 글자가 진을 만나게 되면 수생목으로 굉장히 힘이 빠지면서 우리가 보통 12운성으로 묘지에 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건강관리를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만약 본인의 부모님이 42년생 이모생이라고 한다면 특히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부모님을 자주 만나고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보필해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1955년생 을미생 양띠가 있습니다. 을미생 양띠한테는 갑진년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좋은 부분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갑진년에 용을 나타내는 요 진이라는 글자는 을미생에서 요 을이라는 글자가 볼 때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을미생한테는 내년에 본인이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갑진년은 갑과 진이 함께 온 것이니까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을이 볼 때는 본인을 돕는 주변의 인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인물이 을미생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을미생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누군가와 협력해서 누군가와 함께 연계하거나 협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인물들은 특히 내년에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래 이 을이라는 글자 아래 미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 역시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즉 우리 을미생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재물을 깔고 앉아 있는 사주가 되는데, 물론 이렇게 재물을 깔고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자기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다른 띠들보다는 재물을 깔고 앉아 있는 사주는 언젠가는 그 재물이 드러날 때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갑진이라는 이 갑이 또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용이라는 글자와 양을 나타내는 미라는 글자는 서로 파라고 해서 깨트린다, 파괴한다라는 파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을과 갑이 각각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만약 을미생이 단순히 협조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돈을 내서 동업을 한다거나 함께 공동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서로 간에 돈을 내서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 맞지 않아서 상당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을미생이 진이라고 하는, 이것은 곧 돈이 되는 것인데, 과도하게 돈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 진이라는 글자는 수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글자가 되는데, 특히 을미생이 원래 사업가가 아니라 공직에 있다거나 조직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가 약화되면 본인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고, 구설이나 아주 안 좋으면 관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자신의 그릇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주의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이라는 것은 을이 뭔가 도움을 받고 위로 올라가는데 도움을 주는 주변의 인물이나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돈 욕심을 줄이고 본인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실제로 자신이 하는 일보다 더욱더 성과를 얻게 돼서 직급의 상승에 따라서 혜택을 본다거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노력한 결과, 대가를 의미하니까 뭔가 에너지를 쏟았을 때 효과나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오는 갑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서로 공동 투자라던가 돈을 내서 뭔가 동업을 하는 행위는 좀 삼가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검증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967년생 정미생이 있습니다. 일단 이 미라는 글자와 진이라는 글자가 서로 파를 하는 것은 양띠한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파라고 하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수정하고 교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미생 같은 경우에는 이 진이라는 글자, 미라는 글자는 화생토 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활동 방향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1967년생 정미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인이 하던 일, 본인의 활동 방향에 약간의 조정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는 목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목은 화를 이렇게 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을 생하는 글자는 본인이 공부했던 전문 지식이 되기도 하고, 특히 정미생이 만약에 자격증 같은 것을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뭔가 공부를 해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공부에 의해서 본인의 활동 궤도를 약간 수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미생이 만약에 자신의 하는 일의 카테고리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본인이 하던 일을 넓혀서 확장을 하되 약간의 변화를 준다거나 할 때는 내년 갑진년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는 본인을 생하고 돕는 글자가 되고, 진이라는 글자는 정한테는
식신상관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활동 방향을 확대하는 구조가 됩니다. 즉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한테 에너지가 주입되면서 활동 방향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정미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활동하면 좋을지 잘 고민한다면 내년에 새로운 방향이 열리고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좀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라는 글자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갑이 볼 때는 귀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이 도움을 받는 의미도 되지만 자신이 또한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본인 역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특히 이제 정미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본인보다 선배이거나 사회적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그것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보통 보면은 자신이 누군가가 귀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귀인이 되면 더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년에 들어오는 이 갑이라는 글자한테는 이 정미생이 양이라는 귀인을 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그거에 따라서 또 자신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굉장히 좋은 업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79년 김희생이 있습니다. 자, 김희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갑이라는 글자한테 본인의 기본적으로 이제 귀인을 대동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즉 뭐냐면 김희생은 내년에 남을 돕고 남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하면 또한 자신한테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는 기와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데 이 갑은 기한테는 곧 관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 변동을 꾀한다거나 1979년생 중에 실제로 다른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활동하는 분들, 특히 영업을 통해 계약 관계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이 기가 볼 때는 자신의 뿌리가 되는 글자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갑은 곧 자신의 관운이 되는 것이니까 즉 이 김희생은 새롭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직을 얻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조직 생활을 할 때 주변의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약간 피곤하고 무언가 안 맞는 사람이 있었고 조직 내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진과 미가 이렇게 팔을 하는 것은 양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일을 할 때 본인과 조금 안 맞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한테는 좀 더 뿌리가 되고 의지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갑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을 의미하니까 실제로 김희생한테 1년 12달이 다 좋거나 다 나쁘거나 이런 운은 없습니다. 어떤 해이거나 인생 일대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이 있게 되어 있는데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 테마 자체가 김희생한테는 관운을 대동하고 본인의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와중에 약간의 고쳐야 될 부분 실제로 본인한테는 약간 스트레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내년 한 해가 김희생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어막이 될 수 있고 조직이 본인한테는 굉장한 의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김희생은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김희생이 이렇게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희생이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금 잘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를 줄이고 약간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실제로 좀 더 정밀하고 약간 탄탄한 운영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자금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1991년생인 신미생이 있습니다. 자, 신미생 같은 경우에는 요 갑이라는 글자가 신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고 이것은 곧 정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 가능한 돈이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신미생이 취업 준비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조직을 물색하고 있다면 내년에 재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실제로 다른 조직과 연계해서 뭔가 활동하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신이 볼 때는 토가 되는 건데 토는 곧 신을 이렇게 생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본인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미라는 글자 자체도 원래 신이 볼 때는 본인을 돕고 본인의 학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글자가 되는데 이것은 곧 돈을 만나서 귀인을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미생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본인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미생이 내년에는 돈을 벌기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신미생 같은 경우는 새롭게 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기존보다는 좋은 조직에 가담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신미생이 볼 때는 실제로 건강적으로 약간 주의해야 되는 글자가 되고 특히 신미생 중에 남자라면 약간 방광이라던가 요도 같은 비뇨기과 질환에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03년 그 다음에 43년생 개미생이 있습니다. 자, 개미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글자 자체는 개가 볼 때는 수생목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활동을 강화하는 글자가 되는데 요 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수가 볼 때는 자신이 새롭게 부양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아이를 모친이 뵀을 때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형국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43년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이지만 건강관리를 조금만 잘한다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거나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생의 제3막이 펼쳐진다고도 볼 수 있고요. 2003년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활동을 하기 위한 실제로 무럭무럭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뭔가 활동이 점점점 왕성해지는 때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본인이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내년을 위한 본인이 귀인을 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미생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 내년 갑진년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활동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원숭이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원숭이띠가 동일하게 용띠해를 만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연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숭이띠는 동일하게 공통된 사항이 있게 마련이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원숭이와 용이 만나게 되면 이것은 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본인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주변의 여건이 잘 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에 내가 아닌 다른 단체라던가 다른 사람이라던가 환경적인 요인에서
서로가 합의를 잘 이루어내고 무언가 진행을 할 때 스무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원숭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용을 나타내는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토는 금을 이렇게 생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도움을 많이 받는 일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은 인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진이라는 글자가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숭이띠한테는 계약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재산으로 보면 현금 자산이 아니라 문서 자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숭이띠한테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다른 조직과 협력이나 계약 관계를 추진한다면 상당히 서로가 합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일단 공통적인 내용이고, 더군다나 원숭이띠한테 이 용띠의 해는 화계라고 해서 무언가 공부를 할 때도 유리하고 연구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격증이나 학위를 딴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이루려고 할 때 집중이 잘 되고 몰두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2004년 그 다음에 44년생 갑신생이 있습니다. 자, 갑신생이 이렇게 갑진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이것을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를 지지라고 하는데, 지지는 곧 환경을 의미하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적 요인에서 뭔가 합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갑을 본 것이니까 결국에는 나와 비슷한 부류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4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 20살이 됩니다. 20살. 그래서 사실은 좀 어린 나이가 되는데, 학교에서 주변의 아이들과 뭔가 친분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교우 관계를 형성할 때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44년생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새로운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임에 가서 친구를 사귄다거나 무언가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잘 이루어지고 잘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2004년 우리 갑신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글자가 진을 보게 되면 갑은 목이 되고 이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목이 토를 이렇게 극해서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남자라면 남자한테 재물은 곧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만약 2004년생 갑신생이 이 갑진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나와 비슷한 부류의 친구나 주변 인물이 진이라고 하는, 내가 볼 때, 이 갑신생이 볼 때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만약 갑신생 여러분들 중에 여자친구가 없다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소개를 부탁한다면 의외로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진과 신이 합을 하는 것이니까 의외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내년이면 갑신생이 20살이 되니까 만약에 대학에 입시를 제대로 한 친구라면 대학에 가서 미팅을 한다거나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을 때 여자친구라든지 이런 그 친구들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나 아니면 이제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물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친구와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주변의 인물들과 유대 관계를 하는데 좀 더 유리하니까 노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좀 고요해야 되는데, 비록 환경에서는 화계여서 공부를 하기에 유리한다고 하더라도 갑이 볼 때는, 자, 원숭이띠한테는 좋은데 근데 갑신생한테는 재물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돈을 벌기에 유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4년생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무언가 잘 아이디어를 짜내면 오히려 내가 활동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2004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물운이 들어오면 입시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더 불리한 구조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원숭이띠를 보는 것과 갑신생을 함께 보는 것은 약간 다른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1956년생 병신생이 있습니다. 병신생은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이 갑이라는 글자는 나무 목이 되고 이 병이라는 글자는 불을 나타내는 화가 되는 것이니까 목이 불을 이렇게 생해서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더군다나 병신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신은 금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금과 화가 굉장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글자가 뿌리를 내리기에 약간 부족한데 갑은 곧 나무가 되는 것이니까 불을 생하게 되고 진이라는 글자는 앞으로 그 다음에 오로 가기 위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글자이니까 이 병이 볼 때는 전진하는 모습이 됩니다. 즉 앞으로 여름의 계절로 가기 위한 환절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용의 해 다음이 뱀의 해, 그 다음에 말의 해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두 개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목은 자기를 생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올려줄 수 있고 자신의 직위나 직급을 올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병신생이 조직에 여전히 가담하고 있다면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 진을 나타내는 글자는 병이 볼 때는 우리가 관대라고 해서 띠를 두르고 갓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신생이 사회적인 위치에서 어딘가로 진출하고 싶다거나 만약에 병신생 중에 정치 분야라던가 사회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좀 진출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년 갑진년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년에 총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1956년생 병신생이 총선에 나간다면 다른 띠들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병신생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더 열심히 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병신생은 남녀를 통틀어서 사회 분야라던가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좀 더 인정받고 아니면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명망을 얻기 위해서 혹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해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68년 무신생이 있습니다. 자, 무신생도 마찬가지로 요 갑이라는 글자는 무가 볼 때는 관운에 해당하는 해이면서 이렇게 합의되는 것이니까 새로운 조직과의 협력을 의미하고 자, 더군다나 무신생이 만약에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는데 이직이나 변화 변동을 꾀한다면 새로운 조직으로 이동할 때 의외로 새로운 조직과 합의를 잘 이루게 되고 뭔가 스무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무가 볼 때는 본인의 굉장한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신과 진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는 곧 무가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새로운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도 되니까 만약에 무신생이 여러 업체와 교류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무신생이 조직 생활을 할 때 다른 조직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영업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숭이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진을 보면 본인을 도우면서 뭔가 합의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고 또한 돈이 된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원래 이 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역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글자 안에 있는 수의 기운을 써서 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신생은
정적인 업무보다는 기본적으로 동적인 업무를 할 때 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남녀를 통틀어서 내년에는 뭔가 합의를 보고 다른 업체와의 교류를 통하던가, 특히 도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비록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1980년생 경신생이 있습니다. 경신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경이 볼 때 이 갑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왕성한 재물을 의미하고, 더군다나 진에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신생이 월급이 아닌 다른 부가적인 수익을 내려고 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의도치 않게 과거에 투자를 해놓은 게 있다면 내년에 그것이 드러나면서 경신생한테는 도움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신생이 만약에 뭔가 경매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도, 특히 이제 상가라던가 이런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원숭이와 이 용을 나타내는 글자가 합의되면서 이 용은 곧 또 이 경이라는 글자를 생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니까 문서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강한 재물을 얹고 있다는 것은 경신생이 부동산의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내년은 실질적인 우리 아파트라던가 거주에 관련된 부동산은 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경신생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머리를 쓰고 강구한다면 다른 띠들보다는 내년에 좀 더 본인을 위한 결과물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좀 더 집중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92년생 임신생이 있습니다. 자, 임신생은 이 임이라는 글자가 갑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곧 식신이 되는데, 식신은 재물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인자가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합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특히 임신생이 만약에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업체들을 만나고 활동을 통해서 뭔가 진행하려고 할 때 본인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더군다나 내년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임신생한테는 주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진년 다음에는 뱀의 해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의 해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뱀의 해와 말의 해는 이미 볼 때는 굉장히 왕성한 재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위해서 내년 갑진년은 활동을 통해서 뭔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이 신이라는 글자 자체는 이미 볼 때는 본인의 공부, 본인의 학위, 그 다음에 본인의 전공, 자격증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런 자격증을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할 때 합의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비로소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써먹을 수 있고, 특히 임신생이 만약에 교육 분야라던가 사람을 상대하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더군다나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임신생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니까 의외로 새로운 진로를 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새로운 일거리 창출도 될 수 있는 해가 되는 것이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유대관계를 잘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라던가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한 해가 되시면 내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